네, 안녕하십니까. 자, 선물해 주신 책 아주 감사히 잘 읽겠고요. 이 책만큼 뛰어난 책이 또 오늘 한 권 소개해드리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책도 대단히 좋은 책이에요. 무엇이든 잘 풀리는 인생. 작가가 김세희 씨인데요. 30대 중후반 MZ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처음 보시니까 마음에 들죠? 여러분도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생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팁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김세희 작가는 여러분들이 당장 쉬는 시간에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이 구독자 수가 17만 6천 명입니다. 유튜브만으로도 먹고 살잖아요. 굉장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다이아몬드 수저도 아니고요. 어릴 때 홍이 아주 불우였습니다. 형편이 안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무엇보다도 먹고 살기가 바빴어.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해외에서 알바했죠. 또는 직장을 포함해서 약 30개 넘게 직장을 전전긍긍하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 끝에 본인의 인생을 풀어나가거든요. 아주 멋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팁을 제시하고 있지만은 저는 키워드를 3가지로 줄여봤습니다. 3가지로요. 첫 번째는 체인지. 해석하면 변하죠. 그러면 체인지 요 단어 G자 하나만 딱 바꿀게요. G를 C로 바꿀게요. 하나만 바꿨습니다. 체인지가 찬스가 돼요. 기회.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변화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어요. 유명한 빌 게이츠의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 지금은요, 너무나 환경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때문이죠. 이렇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보시면 국내 유명한 책이든 외국이든 어떤 책들도 지금 가장 급변합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기회가 현재 있대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대요. 지금 이제 변하는 만큼 기회가 엄청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why? 자, 이 단어보다는 작가는 인생을 잘 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why not? 자, 이 단어를 쓰게 되면 인생이 풀린대요. why not?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그러니까 일단 저질러 보는 겁니다.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이 단어가 정말 멋진 말입니다. Why not? 그러면 여러분들 국내 가장 유명한 강사 아시죠? 김미경 강사. 아시잖아요. 그만큼 또 유명하신 분이 켈리 채. 최근에 웰싱킹하는 책을 써서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그 켈리 채의 웰싱킹 책을 보니까 딱 한마디가 계속 저는 몇 년 동안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He can do. 그도 한대. She can do. 그녀도 한대. Why not me? 내가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지금 변화하더라. 그만큼 기회가 많더라. 그 기회가 이제 한마디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산업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중개사 지금 합격하시더라도
오프라인만 고집하면 돈 못 벌어요. 모든 직장, 모든 사업이 온라인으로 넘어갑니다. 온라인으로. 요새 바로 기회이고. 저도 온라인 스토어를 솔직히 스토입니다. 솔직히 저는 책을 쓰니까 이 한컴, 한컴은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엑셀은 맹탕이라 몰라요. 부끄러워요. PPT도 만들 줄 몰라요. 그러나 why not? 왜 안 돼? 하면 되지. 하면 되거든요. 인벌류 들어보셨습니까? 인벌류.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예요. 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인벌류에 친해져야 됩니다. 저도 지금은 친해지가 않지만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입니다. 내가 공통점이 뭐죠? 바로 온라인 글쓰기예요. 온라인 글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 하더라도 그냥 오프라인, 가격 말고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모든 사업, 모든 콘텐츠를 인벌류로서 연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를 말하고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요, 반드시 인벌류를 제대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다만 얘는요, 소비가 아니에요. 소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적 활동을 해야 됩니다. 생산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인스타 보고, 블로그 보고, 유튜브 보고, 시간 낭비예요. 내가 이걸 만들어서 지식을 전달하고, 이걸 전부 다 돈으로 만들고, 이제 사업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필히 합격을 하시고요. 합격한 이후에는 여기다가 성부를 거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나 저는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거 잘하는 건 지금은 초보거든요. 초보라도 why not? 왜 안 돼? 하면 되지. 예. 저는 절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가도 변화를 기회로 삼았고 인벌류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모두가 굉장히 잘합니다. 유튜브가 17만 명 넘었다 인정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 시간 관리예요. 물론 잘하시겠지만은요. 하버드생, 일반 대학생, 이 차이점은요, 하늘과 땅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바로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예요. 그 중에서도 플로우, 몰입, 몰두, 집중력입니다. 하버드생들은요, 또는 일반 대생 똑같습니다. 누구나 하루 24시간, 하루 1440분, 하루 86,400초입니다. 똑같아요. 그 차이가 뭐냐? 몰입의 차이점입니다. 하루 잠 8시간 잔다고 볼게요. 식사하고 하는 시간 아침, 점심, 3시간 볼게요. 몇 시간? 11시간. 그러면 24시간에서 11시간 빼게 되면 13시간이죠. 하버드생들은 13시간을 정말 몰입합니다. 정말 집중합니다. 얘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저는 이 13시간 집중을, 몰입을 보자마자
솔직히 저 부끄러웠어요. 저도 몰입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제 할 일 다 하면서 중개 실무하고 강의하고 예. 그럼 나중에 틈틈이 독서하면서 1년에 책은 보통 250권 읽거든요. 많이 읽는 편이에요. 작년에 264권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부끄럽더라고요. 저대로 몰입한다고 했지만 여기 비하니까 너무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몰입하세요. 예. 지금 공유모 댓글 보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3월 때부터 해도 될까요, 동차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몰입하면요, 3월 달이 아니에요. 5월 때부터 해도 남아. 문제가 없어요. 예. 집중하면요, 몰입하면 뭐를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3월달 걱정할 시간 아니거든요. 예. 내가 집중을 한다면, 몰입을 한다면, 직장 근무하건, 육아맘이건, 목회맘이건, 누구든지 몰입하면 할 수 있거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요, 절대로 몰입 조건만 지킨다면요, 합격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합격하시면요, 하시면 정말 인벌유, 자격증에 만족하지 마세요. 저도 설득지만 저도 한 배를 탔습니다. 예. Why not? 왜 안 돼? 하면 되거든요. 꼭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합격의 기회, 인물리의 기회, 예.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요. 오늘 교재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 4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특성이죠.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자, 부동산 특성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많은 특성들이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 특성은요,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전부 다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전체를 다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특히 공부를 깊이 하는 분들일수록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는데 자꾸 반복하시면요, 전체 세 개만 잡혀버리면 얘는요, 생각보다 득점이 가능하고 고막 부분이 많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특성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크게 두 가지죠.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인데요. 제목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연적 특성은 자연 그대로 지니고 있는 특징이고, 인문적 특성은 인간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연적 특성은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죠. 1번부터 4번까지 4개만요. 첫 자만 동그라미. 부동성 부자, 부정성 부자, 영속성 영자, 개별성 개자. 합치니까 뭐? 부부 연계. 부부가 둘 다 어리고 연계래요. 부부 연계. 바로 암기가 되죠. 부부 연계 4가지입니다. 그러면 부부 연계 이 4가지가 통설적 입장, 모든 학자가 인정을 하고요. 다음에 5번. 인접성은 왜 체크했느냐? 얘는요, 아주 소수견이에요. 그러니까 강남대학교의 이창석 교수가 별도로 부부 연계 이외에 인접성을 따로 설명하거든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부부 연계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인문적 특성은요, 자,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1번. 용도의 다양성 첫자 용 동그라미. 2번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 첫자 병 동그라미. 3번은 뒤에 겁니다.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가짜 동그라미. 합치니까 뭐죠? 용병가. 따라서 특성하게 되면요. 자, 부부 연계 그리고 용병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런 내용들이 자,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확인하자면요. 제가 3월달 시간에도 별도로 요거요. 깨알 같은 글씨 전체 출제 기출표입니다. 전체표. 요거는 제가 기본서 앞페이지에 붙여주면 좋다고 했죠. 언제든지 확인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전체 기출 흐름을 보면서 일단 출제 패턴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체 기출표를 보게 되면 이거 안 붙이면 잊어버려요. 찾기 바쁘고요. 네. 그러면 자, 기출표를 보게 되면 목차가 3번이죠. 3번. 자, 3번 목차 보시면 부동산 특성은 먼저 까만 세모.
특성 종합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2배, 5배, 12, 14 초과시험, 16, 17, 19, 21, 22, 23, 24, 33, 34 종합문제가 무려 14번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자연적 특성 부부 연결을 묻는 종합문제가 6번 나왔고요. 자, 부동성 묻는 것이 5번 나왔고 부정성 7번 나왔죠. 영속성 3번 나왔고요. 인접성 2번 나왔고 다음에 인문적 특성 종합문제가 4배, 5배 2번 나왔고 용도의 다양성 3번 나왔고요. 엄청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퀴즈표를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종합문제가 가장 많이 묻더라. 종합문제. 그리고 종합문제 빼고는요. 부동성과 부정성이 5번 이상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퀴즈표만 보더라도 부동산 특성은 가장 많은 게 종합문제야. 아니면 부동성과 부정성이다.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하나씩 봐요. 교재 47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1번. 자, 1번 부동성입니다. 자, 부동성은요, 단어 그대로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특징입니다. 부동성. 그러면 아래 보시면 파생 특징이 동그라미 1번부터 다음 페이지 보니까 11번까지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객관식 지문 항목들이죠.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알기는 벅찰 수가 있고요. 왜? 학교는 전체를 다 끄집어냈으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에 강해야 돼요.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중요한 거. 키워드. 예. 그래서 자, 시험에 특히 우선적으로 잘 나오는 핵심 단어를 체크해봅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성을 보기 전에요.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프린트 있죠.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그럼 부동성에서 자, 첫 번째 항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부동성 해놓고 네모가 나와요. 또 화살표 또 네모가 나와. 그리고 가격 차별합니다. 자, 이것부터 먼저 공부하자. 근데 여기서 단순한 한 줄인데 여기서요, 우리 시험은요, 세 문제가 나와서. 과거에 세 문제가요. 그러면 이제 먼저 부동성하게 되면 간단한 그림을 볼까요? 오늘 지겠습니다. 자, 서울의 천호동입니다. 천호역이 있죠. 자, 여기가 천호역 내거리입니다. 그러면 바로 코너에 백화점이 있죠. 아주 큼직합니다. 현대백화점이에요. 현대백화점. 그러면 이 길 건너편에 자, 유명한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 유명하면 뭐죠? 먹자골목이죠. 먹자골목. 식당이 빼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 내 땅이 있다. 얘는요, 절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얘가 바로 부동성입니다. 부동성. 얘가 무슨 말이죠? 절대로 못 움직이니까 10번지 땅이다. 번지가 붙어요. 얘가 뭘 말하죠? 위치. 부동성 때문에 가장 먼저 바로 위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성 이꼴 위치를 말해요. 못 움직이잖아요. 위치. 다음에 위치가 정해졌어요. 다음엔 뭘 정하지? 얘가 무슨 골목? 먹자골목. 가보신 분 계십니까? 얘가 무슨 골목일까요? 유명한 게 쭈꾸미. 식당들이 쭉 있거든요. 저도 몇 번 먹었는데 맛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뭐지? 네. 쭈꾸미 식당 골목입니다. 뭐죠? 식당 골목이야. 네. 그러니까 어떤 용도, 위치가 정해지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까? 다음에
용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식당. 그럼 맞냐? 얘가요, 식당이에요, 식당. 자, 식당인데, 식당 아니고, 뭐지, 여기다가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서점을 찰 수도 있고, 철물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땅이 용도에 따라서 식당, 서점, 주택이다.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더라. 가격이 달라진대. 차별화된대. 그러니까 부동성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위치가 정해지고 다음에는 용도를 정하고 이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더라. 한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은 여기서 어떻게 3번 나왔지? 얘가 한 번 나왔어. 부동성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치. 다음에 위치가 정해지면 뭐가 필요하죠? 얘도 출제되어 있지. 뭐지? 정답, 용도. 다음에는요, 부동산 가격이 차별화된다. 달라지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정답, 용도 때문이다. 이런 흐름으로 문제가 3번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를 연결하면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부동성을 이해하자. 그러면 이제 교재 볼까요? 발생 특징은 1번부터 다음 페이지 11번까지 학교는 전체를 다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럼 가장 우선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단어부터 먼저 체크합니다. 동그라미 2번부터 보세요. 2번 보게 되면 부동성은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국지화 밑줄, 국지화. 핵심 단어예요. 3번 내려가요. 부동산은 자, 끝에 보니까 지역별로 부분시장, 합의시장, 부분시장 밑줄, 부분시장. 자, 부분시장 나왔으니까 따로 화살표 페이지를 적어줄래요? 이렇게. 부분시장 나왔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 따로 페이지를 138 적어주고요. 오늘 집에 가시면 138페이지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다음 페이지. 6번요. 6번. 부동성과 인접성은 외부 효과 발생 밑줄. 외부 효과 중요한 겁니다. 얘도 페이지를 적어주자. 페이지 203 적어주고 오늘 집에 가시면 꼭 203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외부를 공부합니다. 이걸 끄집어낸 거예요. 부동산 정책에서. 네. 항상 A급입니다. 다음에 한 줄 내려가서 자, 지역분석의 필요 밑줄. 지역분석. 지역분석이 필요하대요. 얘도 페이지를 적어줘. 얘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얘는요, 462 적어주고. 감정평가에서 지역분석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어를 끄집어낸 겁니다.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입니다. 일단 부동성만 나왔다면 가장 핵심 단어는 이것부터 먼저 떠올려야 돼요.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보세요.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자, 부동성이 나옵니다. 화살표 인접성 돼 있죠. 화살표 지역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땡땡 메모가 필요하대요. 앞으로 부동성만 나왔다면 부동성, 인접성, 지역성을 한 묶음으로 보세요. 한 묶음을 보시되 자, 먼저 다시 이 그림 보시면서 자, 이 땅은 절대로 못 움직인다. 부동성입니다. 못 움직이는데 옆에 이웃한 땅이 서로 붙어 있죠. 얘가 바로 인접성.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부동성 때문에 인접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인접성이 점점 확대가 된다면 나아가서 하나의 큰 지역을 예를 들어 지역성입니다. 이렇게 한 묶음이에요. 부동성이 확대되면 인접해 있고 이것이 확대가 되면 하나의 큰 지역을 이룬다. 지역성입니다. 그러면 자, 이 지역성을 똑같은 말로 국지성 이렇게 불러요. 지역성, 국지성. 국지화시킨다, 지역화시킨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무하시면요, 특히 부동산은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성은 다른 말로 지역 특성이죠. 이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성을 잘 파악하자. 그래서 네모는요,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요, 자, 흐름이 몇 개? 하나, 둘, 셋. 세 가지입니다. 얘가 가장 가깝잖아요. 지역이니까 지역 분석이. 얘가 1등입니다. 1순위. 지역은 왜 나타납니까? 인접해 있으니까 얘가 2등, 2순위가 되고요. 왜 인접해 있지? 근본적으로 부동성 때문에 얘가 3순위. 그래서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논리적으로 1등 지역성, 2등 인접성, 3등 부동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부동성 암기만 해버리잖아요. 논리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지역성과 국지성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국지성이 반영된 시장을 가리켜서 제목 그대로 뭐 국지적 시장입니다. 해석이 되죠. 국지적 시장은 더 쉬운 말로 지역적 시장. 자, 그러면서 또 네모되어 있죠. 핵심 단어니까 적으면서 공부하자. 이 국지적 시장을 똑같은 말로 부분시장 이렇게 불러요. 부분시장은요, 바로 지역적 시장 또는 국지적 시장입니다. 그러면 부분시장은 쉽게 본다면 뭘 가리키지? 얘는 땡땡. 바로 지역마다 시장이 달라지더라. 시장의 세분화를 말해요. 시장의 세분화다. 예를 들어 볼게요. 25평 아파트가 있습니다. 25평 아파트가 있습니다. 똑같이 대오프로지요. 대오프로지요. 구조가 똑같아. 평수가 똑같아. 건축비가 똑같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의 25평 아파트는 뒷거대분들 한 4억, 5억 사이 정도. 넉넉 잡아 5억 잡을게요. 5억이든. 똑같은 아파트인데 얘는 강남이에요. 강남. 강남에 쓸 때가 얼마죠? 기본 20억 넘어가잖아요. 20억이 넘어갑니다. 아니, 평수가 똑같은 아파트인데 가격 차이가 4배나 차이나. 5억도 안 하는데 20억이 넘어갑니다. 무슨 차이? 지역 차이. 지역 차이. 부동산은요, 가격의 결정이 바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부동산은 같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시장이 달라지더라.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진대요. 얘가 무슨 시장? 부분시장입니다. 그래서 부분시장이 되면 항상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나타나더라. 지역마다. 지역 차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여기 있어. 감정평가에 있어. 부분시장입니다. 어디서? 여기 있어요.
다 끄집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가기노트 보면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두 개 묶어져 있죠.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어서 외부 효과를 발생합니다. 어디서 공부하지? 138쪽이었어요. 정책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미리 팁을 드리는데, 단어 보고 페이지 확인하고, 단어 보고 페이지 확인하고 하게 되면 공부가 달라져. 체계가 달라져. 전체가 그려지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얘를 몰라. 그냥 암기에 바쁘거든요. 그럼 외부가 나중에 공부를 하는데요. 외부가 종류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와있죠. 첫 번째가 정의 외부 효과. 두 번째가요, 부의 외부 효과. 자, 간단한 예를 든다면요. 부동산은 내 땅이야.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인접성은 주변 땅이잖아요. 인접해 있는 땅이 여기서 전철 여기 들었으면 끝났지. 동네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얘가 바로 정의 외부 효과. 그러면 전철 여기 아니고요. 요양병원 들었었는데, 교도소 들었었는데 동네 벨이잖아요. 동네가 나빠지더라. 내가 뭐지?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가 되면 부동산과 인접성. 인접시설물이 좋은 게 들었으면 정이 되고요. 나쁜 게 들었으면 부가 된대요. 그래서 외부 효과. 얘도 자 키워드 핵심 단어가 돼요. 그래서 부동성만 나왔다면 한 묶음으로 잡으시면서 또 키워드 있죠. 지역이 중요하다.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되고, 특히 지역적 시장, 부분시장이 되고,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지더라. 또 인접했기 때문에 바로 인근 환경 영향을 특히 많이 받더라. 외부 효과. 여기까지를 기본 똘레 됩니다. 이것만으로 이제 틀은 다 잡은 겁니다. 이제 나머지 단어 보세요. 나머지 단어. 나머지 단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앞에 지 보시면 2번, 3번 공부했죠. 2번은 국지화 이제 단어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3번은요 부분시장 그대로 단어가 들어오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또 가면 5번인데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보게 되면 임장활동 밑줄, 임장활동. 다음에 정보활동 밑줄. 자, 임장활동은요, 땅은 절대로 못 움직이니까 반드시 뭐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바로 현장활동이죠. 그래서 현장, 임장활동이 필요하게 되고, 다음에 정보활동. 자, 정보활동 나왔습니다. 정보활동. 자, 정보활동도요, 큼직하게 숫자, 페이지를 적어줘요. 얘는요, 페이지 143 적어줘요. 그럼 얘는 뭘 말하느냐? 여러분은 지금 주한역 주변에 계시니까 저하고 비교 안 될 만큼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한역 건너편에 이 학원밖에 몰라요. 정보를 밟지 못하거든요. 왜? 인천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뭐지? 정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잠시 143페이지 펴보실래요? 펴보세요. 정보활동 나오는지. 143. 폈습니까? 네모 3번 보이죠?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 정보는 나왔네. 나오잖아. 그러면서 동함 1번 시장의 효율성이란 두 번째 줄을 보세요. 그리고 찾으셨죠? 그리고부터 밑줄 되어 있죠?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뭐지? 바로 효율적 시장입니다. 부동산에 어떤 정보가, 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 반영이 돼요.
이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그럼 결국 정보활동은 우리가 나중에 시장에서 여기서 뭘 공부하지? 효율적 시장을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원래 페이지 보세요. 자, 동그라미 6번은요. 외부 효과와 적분석은 이미 설명을 다 드렸고, 다음에 8번. 자, 토지 이용 방식과 밑줄 하세요. 입지 선정이 중시 밑줄. 입지 선정. 부동성 때문에 입지 선정이 강조가 된대. 자, 얘도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요, 페이지를 168쪽 적어주고 168페이지. 여기서 따로 입지를 따로 공부하거든요. 다만 얘는 이제 다음에 공부하게 되면요, 몇 시간 공부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만 입지 선정이 뭡니까 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아주 편하게 단어를 두 개만 돌리자. 바로 용지와 용도예요. 입지 선정을 한다는 것은 부동산에 적절한 용지를 찾거나 토지를 찾거나 용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 이거잖아요. 토지를 찾거나 용도를 찾는 것이다. 이걸 찾는 것이 바로 입지 선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다. 다음에 9번 내려가요. 토지는 이동할 수가 없으므로 제도적으로 밑줄입니다. 규제하기가 용이하다. 규제 용이. 이런 얘기가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에 있죠. 얼마나 규제가 용이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세원의 근거. 세원의 근거이죠. 세금 매기도 쉬워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부동성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부동성만 나왔다면요, 가장 기본 틀은요, 얘를 잡아주고요. 얘를 잡아주고 나머지 단어까지도 모두 살펴봤습니다. 결국 부동성하게 되면 이런 단어 다 키워드고 전부 다 A급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지문 1번, 2번, 3번 각각 지문이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학교를 전체를 다 끄집어낸 거예요. 다음에 49페이지요. 2번 부정성. 자, 부정성은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없죠. 토지는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땅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성만 나왔다면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세 번째 줄, 수면 매립 있죠. 공유 수면을 매립한다든지 바다를 메워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 공급 증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토지 이용의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가 바뀐 거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 또는 과로 용도적 공급으로 파악 밑줄. 얘는 빈출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수면을 매립했다. 얘는요, 물리적 공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용도가 바뀐 거잖아요. 용도적 공급 또는 경제적 공급입니다. 요즘은 빈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1번부터 8번까지는요, 파생 특징이 나오는데요. 학교는 전체를 다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면 자,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체크합니다. 두 개만 체크할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자, 중간에 밑줄 하세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밑줄. 생산비 법칙입니다. 얘는요, 483페이지입니다. 483페이지. 감정평가에서 3방식 원가법인데요. 원가법. 원가법은 주로 이제 비용이 투입되는 건물 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는 비용이 투입돼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가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따라서 생산비 법칙이 줄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두 번째 줄 원가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번요, 2번.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2번요. 자, 토지는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밑줄입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수직, 완전 비탄력적 밑줄. 자, 토지는요, 토지의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얘는요, 90페이지 적어주고. 참고로 90페이지 펴볼래요? 90페이지. 폈습니까? 자, 펴니까 네모 박스 보이죠? 90페이지. 네모 박스 보게 되면, 자, 그래프가 두 개 있네. 왼쪽은 뭐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수직이다. 수직 동그라미. 오른쪽 그림 보세요. 오른쪽 그림. 오른쪽은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자, 괄호, 우상향 곡선이다. 우상향 동그라미. 요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90페이지 보니까 얘가 나오잖아요. 다 끄집어낸 겁니다.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정성은요. 그럼 이제 자, 가장 중요한 걸 보았으니까 이제부터 강의 노트 보세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요. 부정성하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설명이 4개 나옵니다. 4개 나오는데 프린터 보니까요. 왼쪽에 약간 여백이 많죠. 여백이 있죠. 그죠? 거기다가 그래프를 2개를 따로 그려주면 돼요. 제가 칠판에 그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래프를 2개만 그리죠. 자, 얘만 그려주면 돼요. 간단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왼쪽은 동산, 일반 지하입니다. 오른쪽이 부동산, 토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동산하고 부동산 비교하는 겁니다. 다음 주도 많이 그러겠지만은요, 이 그래프가 세로축은 P 가격이 돼요. 가로축은 Q 수량입니다.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먼저 동산. 결론만 볼게요. 동산은요, 얘가 수요곡선입니다. 우하향. 얘가 공급곡선입니다. 우상향. 일반 동산.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여기서 균형가격 또는 시장가격 결정이 돼요. 균형가격. 그 다음에 균형량이 결정이 돼요. 얘가 일반 동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토지는요. 토지는 수요는 움직입니다. 우하향.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방금 부정성은 토지의 공급은 뭐지? 수직. 수직입니다. 요거 다르잖아요. 얘가 바로 부정성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부정성. 절대 증가 못 시킨대요. 그러니까 이 양을 수직이니까 절대로 X 증가 못 시킨대요. 당연한 말입니다. 이만큼의 땅을요, 서울에 강남을 집어넣자. 강남의 땅은요, 언제나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양이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이 되었다, 수직이 되고요. 절대 증가 못 시켜. 양은 절대로 더 이상 증가 못 시킨다. 분명히 다릅니다. 동산은요,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토지는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수직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개 그걸 보시면서 아, 부정성은 수직이네.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필기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자, 일단 네모 공급되어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때 네모 공급은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얘가 바로 물리적 공급입니다. 물리적 공급을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다. 뭐죠? 바로 괄호 부정성입니다.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키면요, 땅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토지는 땅은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그래서 이꼴 부족하다. 그만큼 일반 동산보다 희소 가치가 높아요. 희소 가치가 크다. 희소 가치가 높다는 말은 똑같은 말 토지는 절대 부족하죠. 토지 부족. 토지가 부족합니다. 토지가 부족하다. 땅은 절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부정성만 놓고 본다면 얘는 무조건 땅값 오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지? 집가고, 다른 말로 투기 문제를 불러일으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땅은 절대 부족하니까 일반 동산보다 공익 개념이 강해요. 공익 개념. 공익 개념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뭐지? 사배성이 높고 공성이 높대요. 사배성과 공성이 높은 지하가 됩니다. 공익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뭐가 필요하다? 공적 규제가 필요하죠.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 토지 경우에 가장 강력한 규제가 괄호되어 있죠, 괄호. 얘가 바로 토지 공개입니다. 자, 따라서 토지는 절대 부족하니까 공익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규제가 바로 토지 공개임이 되고 이것의 근거를 지시합니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려가죠, 2번. 자, 2번 보게 되면 공급 곡선이 네모다. 이거 나왔죠? 수직이다. 그죠? 자,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다른 말로 완전 비탄력적 공급입니다. 수직이다. 그럼 결국 일반 동산하고 토지는 공급이 다르잖아요. 수직이니까. 얘가 뭘 말하느냐? 일반 동산은요, 수요도 움직이고 공업도 움직여. 둘 다 움직이거든요. 둘 다 움직이더라. 예를 쉽게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둘 다 움직이더라. 그림 연상이 되죠? 뭐 같아요? 가위. 옛장수 과위망입니다. 가위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애가 저절로 시장 원리는요, 이렇게 균형 가격과 양이 저절로 결정이 돼요. 시장 원리에 의해서. 토지는요, 공급이 수직이네. 여러분 뭐가 되었죠? 가위가 똑 부러졌네. 부러진 가위. 고장난 가위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수직이니까 가위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저절로 X 결정이 안 돼요. 공급이 수직이니까 따라서 화살표 균형 가격. 균형 가격은 저절로 X 결정이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 가격을 구하자. 얘를 구하자. 누가? 감정평가사가. 따라서 감정평가 활동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가격을 정하잖아요. 따라서 화살표. 바로 평가 활동이 필요합니다. 평가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공급이 수직이니까 특히 토지는요, 바로 수요자 경쟁이다. 또는 수요자 가격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얘가 뭘 말하느냐? 다시 그림 봅니다. 토지는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수직이잖아요. 수직. 공급이 수직이면요, 땅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키면 공급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공급 증가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뭐만 움직인다? 얘만 움직이겠네. 얘만. 그러니까 강남 지역에 땅은 공급은 언제나 한정이 됐으니까 강남에 수요가 증가한대.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대. 뭐가 움직이지? 수요가 증가하지. 인구가 증가합니다. 또 공급은 전래 수직이니까 오히려 강남에 인구가 감소한대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수요가 감소한대요. 뭐가 움직여? 수요가 증가하더라 감소하더라. 무슨 경쟁? 수요 경쟁. 그것만큼 수요가 증가하면요, 가격은 자꾸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빠지잖아요. 무슨 가격이요? 수요자 가격입니다. 따라서 공급이 수직이니까 뭐가 움직이더라? 수요가 움직입니다. 수요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된대요. 경쟁이 되고. 네 번째. 지대를 발생합니다. 지대를 발생한대. 이 지대가 뭐냐? 다시 그래프 보세요. 자, 공급이 수직이잖아요. 수직. 수직. 그러면 공급 곡선. 공급 곡선. 얘는 우상량, 얘는 수직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지대로 공부하게 되면요, 지대하게 되면 공급 곡선 위에 부분입니다. B급 친 거. 공급 곡선 위에 부분입니다. 얘가 일반적으로 바로 경제지대, 경제지대가 되고, 소위 이코노믹 렌트가 돼요. 그럼 토지는 수직이니까요, 요거 위에 부분이 전부 다네. 얘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전부 다. 얘가 무슨 말이지? 토지는 공급이 수직이니까 100% 전부가 경제 지대를 100% 발생하네요. 전부 다. 얘가 쉬운 말로 일종의 불로소득. 여러분이 땅 가졌습니다. 땅 가졌다. 수직이잖아요. 땅 가지니까 매달마다 따박따박 임대료 받죠. 임대료. 이 임대료가 100% 전부 다 불로소득이죠. 땅 가졌다. 그대로 잉여분. 공급의 수준이니까 전부 다 불로소득에 잉여가 되는 거예요.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100% 모두가 경제지대. 그래서 지대를 발생하더라. 뭐 때문에? 공급이 수직이다. 부정성 때문입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봤고요. 추가적으로 화살표에 나와 있죠. 여기다 설명은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